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내용 공부할 거냐면은 이런 거 알죠? 어떤 직선이 있고 여기다가 숫자를 쌤이 쓸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수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직선에 숫자를 하나씩 써는 거죠.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만 씁니까? 정수만 써요. 근데 얘들아,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여러 가지.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수직선에 이제 쌤이 어떤 표현을 해볼 거냐면요, 점을 찍고 얘를 이제 A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A라는 애를 우리가 좌표, 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좌표를 한번 찍어볼 건데, 점 A의 위치가 지금 어디가 있죠? 2에가 있죠?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약속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뭐 해주면 돼요? 따라주면 돼. 알겠죠? 여기 가볼게요. 이거 뭐라고 할까? 얘는 이제 B가 지금 마이너스를 찍혀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딱히 읽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점 B라는 애가 마이너스를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요 내용을 보고 점을 찍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점은 어디 있겠어? 5에 있는 거야. 그럼 5는 위치가 어디야? 당연히 1을 기준으로 3, 4, 5, 여기에 C가 있을 거고 점 이렇게 찍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좌표라고 할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반 0부터 1까지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와 있습니다. 쌤은 이 점을 A라고 하고 싶어.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오, 왜? 지금 0부터 1까지는 한 칸인데 그거를 3등분 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제 1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한 칸당 3분의 1인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 3분의 1만큼 왔으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찍히니까 A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 나오진 않고 그냥 이거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울 거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용어가 좀 많아. 그래서 잘 외워줘야 되고 집 가서 꼭 문제 풀기 전에 강의 한번 다시 봐주세요. 쌤이랑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좌표 평면입니다. 얘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평면 요거예요. 수직선은 좌우만 본다고 하면은 평면 이런 넓적한 면에서 보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으로 쭉 움직이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직선인 거잖아요,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도 가능하고 왼쪽도 가능하긴데 일단 오른쪽만 화살표 쓸 거고요. 이 세로선도 위로도 가능하고 아래도 가능한데 위로만 쓸 겁니다. 근데 가로를 우리는 이제 X축이라고 할 거야. 세로는요, 이제 우리는 Y축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얘들아, 읽는 법은 똑같아요. 잘 봐. 내가 여기 2가 찍혀 있어. 이 점을 A라고 해볼게. 그럼 뭐라고 읽어주면 돼? A는 좌표 2에 있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똑같죠? 아까랑? 됐어?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찍혀있는 거 어떻게 읽을까? 얘는 B3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A가 2면 3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까는 선이 하나였죠. 지금 선이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 좌표를 숫자 하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개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그래서 꼭 이 X축, Y축을 잘 너네가 보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A 한번 써볼게. A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요. 얘부터 가볼게. 미안. 우리 X축과 Y축을 긋게 되면은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원점이라고 할 겁니다. 원점. 그 다음 얘는 정해져 있어. 쌤이 A, B, C는 그냥 알파벳 아무거나 갖다 쓴 건데요, 원점 무조건 알파벳 O를 쓰기로 했습니다. O. 알겠죠? 그 다음 원점은요, 제일 기준되는 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2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두 칸 이동한 거잖아요. 원점은요, 왜? 왜 떠들어? 봐. 0,0이야. 원점은.
알겠죠? 제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얘는 0,0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왜 0이 아니고 0,0이냐 말했죠? 이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이 있는 거기 때문에 X, Y 좌표를 둘 다 말해줘야 돼.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수직선은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 맞지? 이 숫자. 근데 이 좌표 평면은 점을 2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하면 돼요. A 먼저 읽어볼게. A 위치 여기입니다. 그럼 이 점이다 어떻게 읽을 거냐? 항상 처음은 얘를 기준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였죠. 그러면 좌우는 X축이야 Y축이야? 좌우는? X축이야. 그러면 X만 숫자가 바뀌면 돼요. 오른쪽 두 칸 이동했죠. 얘 뭐를 읽어주면 돼? 2,0을 읽는 거야. 그럼 다시 B라는 점은 뭐를 기준으로 이번엔 0,0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3칸 올라갔네? 그러면 위아래는 X야 Y야? Y죠. Y만 움직인 거야. X는 안 움직였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어떤 점을 보고 우리는 얘들아 X축에서 움직였는지 Y축에서 움직였는지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이 내용만 잘하면 돼요. 이 점은 어떤 점일까 보자는 거야. C라는 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어때요? 여기서 X랑 Y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줘야 돼 우리가. 근데 어떻게 세볼 거냐? 이 C라는 점을 밑으로 쭉 내렸더니 X값이 얼마입니까? 2고요. 이렇게 쭉 Y축 이었더니 Y값이 얼마예요? 3. 이 점을 그냥 그대로 순서에 맞게 써주면 돼. 그래서 C라는 좌표는 2랑 3으로 읽고 얘는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2,3으로 읽을 거예요. 괄호는 따로 안 읽어도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읽자고요? 1,4로 읽을 거야. 그래서 이 콤마는 쉼표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좌표는 이렇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 좌표를 읽는 법을 연습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잘 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요 점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 얘는 마이너스 4,5로 읽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를 따라가 보니까 x가 마이너스 4, y가 보니까 뭐부터? x좌표부터 마이너스 4,5부터. 그래서 보통 수학은요 가로 읽고 세로 읽어요. 세로 읽고 가로 읽지 않습니다. 알겠죠? 가로 세로 읽으니까 x 먼저 읽고 y 먼저 읽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또 이 점은 뭐로 읽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일단 볼게요. 얘는 숫자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읽냐? 이 x좌표를 봤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가운데 보겠어요? 마이너스 3일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가로 보겠어요? 마이너스 2. 뭐부터 읽자고 해자? x부터. x 읽고 y 읽어주세요.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배운 내용,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이 찍혀 있을 때 그 점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좌표로 써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순서쌍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x가 얼마라는 얘기야? x가 1 그리고 y는 3 이런 애를 순서쌍이라고 하기 때문에 좌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순서쌍이라고 읽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쌤이랑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일단 무슨 모양 그리자고 얘들아? 십자가 모양 그리자고 했습니다. 가로가 뭐라고요? X축 세로는 Y축 가운데 기준 누구? 원점이고 5라고 읽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은 딱히 뭐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 표시되어 있으면은 원점 약속되어 있는 거고 우리 요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A라는 점 뭐로 읽자고요? 좌표 평면에 항상 A는 뭐, 좌표 평면 무조건 두 개만 해줘야 돼. 4,0까지. 수직선에서만 한 개 쓰는 거죠. 무조건 십자가 모양. 좌표 평면에서는 두 개 읽어줘야 되는데 앞에가 뭐라고요? X. 뒤가 뭐라고? Y. 알겠죠? 연습하면 돼. 괜찮아.
B 한번 읽어볼까? 0, 마이너스 10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점은 얘들아 어디 위에 있는 점입니까? X축 위에 있거든요. 맞습니까? X축 위에 점이야. 근데 X축 위에 점을 봤더니 얘는 그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만 움직인 거지. 위아래 움직였어? 안 움직였죠. 근데 위아래가 뭘 담당합니까? Y를 담당하죠. 쉽게 말하면요, X축 위의 점은요 Y가 0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B점은 어디 축 위의 점이에요? Y축 위의 점이죠.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Y축 위의 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움직이지 않았고 위아래만 움직였기 때문에 어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표현 더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건 이제 약속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외울 건데 좌표 평면을 긋게 되면 얘들아 총 면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그 4개가 이름이 있고요. 이거는 읽는 방법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이렇게 흘러가죠? 시계 반대 방향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는 우리가 제1사분면이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이것도 약속하는 거야. 너네가 혼자 이거를 뭐 제2사분면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2사분면이 여기가 아니라고.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어디겠습니까? 왼쪽이 제2사분면이 되는 거야. 이 풀 네임도 좀 기억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나중에는 뭐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확한 네임은, 정확한 용어는 제1사분면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랑 2야. 그럼 여기 뭐겠어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 있고요. 이 용어를 기억하되 뭐도 기억해줘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쌤이 점을 이렇게 찍고 이 숫자를 읽어봤더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이 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이 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0 중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그럼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1사분면 애들은 쉽게 생각해봐. 원점을 기준으로 1로 가려면 1사분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X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Y도 위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X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일단 X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위로 움직인다는 건 Y도 그랬더니 좌표가 다 뭐야? 플러스네. 다시 말하면 이건 또 약속입니다. 1사분면은요 모든 점들이 다 플러스예요. 모든 점들이. 그럼 잘 봐요. 2사분면으로 가려면 어때? Y는 플러스가 맞지. X는 어때요? 마이너스로 가야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거야. 요것도 약속입니다.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근데 쌤이 지금 이거는 말해주긴 하지만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돼. 왜냐면 점을 찍어보면 알 수 있거든. 1사분면 전들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플러스다 라는 거 너네가 외워도 되지만 해석을 해도 된다. 근데 이건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거는 외워놔야 되고.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거 뭐라고 읽을까? X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랬더니 제3사분면 어떻습니까? 다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읽어볼게요. 3, 마이너스 5까지. 그럼 4사분면은 어때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홀수 어때요? 1사분면, 3사분면 둘의 부호가 똑같아. 여기는 1, 3, 4분면은 뿔뿔, 마마 이렇게 같이 외워도 되고 2사분면은 둘의 부호가 다르죠. 마뿔, 뿔마. 그래서 이렇게 몇 사분면인지에 대해서도 나온 거고 이게 부호도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문제 기억해줘. 어떤 A라는 점이 뭐 A 플러스 P, A라고 줘놓고 얘가 제2사분면이다 막 이렇게 준다고. 그럼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2사분면 위의 점이면 얘는 부호가 얼마고 얘는 부호가 얼만데를 알려준 거야. 2사분면 점 어때? 앞에 부호 뭐야? 마이너스. 그럼 뒤에 부호는 뭐야? 플러스. 그럼 우리가 이때 B의 부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어떤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왜? 플러스랑 더했는데 마이너스 나왔대. 플러스랑 플러스 더하면 플러스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4분면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설정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런 점 뭐라고 읽자고 해야 돼? 요런 점?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이거 읽어줘. 이 3을 읽어주세요. 항상 무조건 그치? 잘하는데 좋아하는데 좌표 평면에는 무조건 두 개를 읽어야 돼. 뭐 콤마 뭐야? 3 콤마 0. 왜냐면 X축 위의 점이잖아. 뭐라고 했으면 아까 X축 위의 점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이동했어요. 위아래 이동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또 막상 어렵나요? 요거 읽어줘. 0 콤마 마이너스 5. 알겠죠? 이 공간에 없으면 얘들아 이 X축에 있으면요 분명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야. 근데 쌤 말은 이 말이야. 그럼 이 3 콤마 0은 1사분면과 4사분면 경계에 있잖아 여기.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 있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거야? 여기 4사분면에 있는 거야? 얘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로 맞죠 쌤이? 어떤 사분면에 속하려면요 이미 부호가 정해져 있어요. 맞나요? 근데 3, 0은 0의 부호가 뭔데? 없죠. 0 부호가 없지. 그래서 이 X축이나 Y축의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점입니다. 이런 거 다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개념은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좌표만 잘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는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볼 건 없을 것 같고 요거 다행히 책이 있네요. 요거 설명하고 뒤에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좀 외울 게 많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요 대칭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대칭이 무슨 대칭이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 이 그림이 좀 아까 저번 시간에 좀 안 좋던데 이런 스케치북 있죠? 이런 스케치북에서 너네가 이런 거 미술 해본 적 있어? 여기 한쪽 면만 그리면 한쪽 면만 색칠하고 이걸 접어. 그럼 오른쪽 모양 어때? 얘랑 똑같이 나오죠. 이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좌표 평면, 이 배울 좌표 평면은 선이 몇 개입니까? 선은 두 개죠. 누구랑 누구? X축과 Y축. 그럼 우리가 이 X축과 Y축에 대칭을 시켜보자는 거야. 점들을.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가보겠습니다. 3, 1. 그럼 잘 봐요. 쌤이 얘를 X축 얘를 기준으로 접을게. 그럼 점이 어디가 있겠어? 한 이쯤 가 있겠죠? 이제 이걸 읽어보자는 거야.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3, 마이너스 1인데 왜 3, 마이너스 1일까? 접으면 얘들아 이 사각형 모양 그대로 접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접힐 거야 예를 들어서. 맞나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길이는 어때요? 똑같아요. 누구? X 간의 거리는 똑같아. 근데 뭐가 대칭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만큼 이 숫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였어 아까? 한 칸이었죠. 그럼 밑으로 한 칸 내려가 봐. 그럼 얼마 되겠어?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에 찍힐 거니까 얘가 3, 마이너스를 놓기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그럼 쌤 이번엔 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해 볼게. 접어주세요. 한 이쯤 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 3. 이 거리가 3이었어. 그럼 이 거리도 뭐로 바뀌겠습니까? 3으로 되겠죠?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세 칸 간 거야.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위는 똑같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1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도 되고 해석해도 되는데 쌤은 지금 외우는 거 좀 알려줄 건데 잘 봐요. 3, 1을 우리가 뭐 했더니 X축 대칭했더니 뭐로 바뀌었죠? 노란색 3,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됐어요? 두 번째, 이번 쌤이 3, 1을 뭐 했더니 Y축 대칭했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 1로 바뀌었죠.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X축 대칭. X축 대칭 했더니 뭐가 바뀌었어? X 바뀌었어? Y 바뀌었어? Y 바뀌었네. 다시 Y축 대칭 했더니 3,1에서 마3,1 됐어. 뭐 바뀌었어? X 바뀌었지. 이 대칭은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자에 반대 문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죠? 반대 문자 바꾸는 거야. 이해 갔어요, 석현이? 가볼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X축 대칭해줘. 석현이 뭐로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예? 아닌데요. 이해 못했는데. 이 숫자가 X축 대칭하면은 이 두 개 숫자의 하나의 부호가 바뀌어요. 무슨 부호가 바뀌어? 방금 한 내용인데 왜 집중 안 하지? 방금 뭐라고 했죠 우리가? X축 대칭하면 반대 문자 부호 바뀐다고. 뭐 바뀐다고? Y 바뀐다고. Y축 대칭하면 누구 바뀐다고? X 부호 바뀐다고. 그럼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뀌어야 돼요? Y 부호. 그럼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5, 이거 쉽게 알려주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다 그려야 되는데 이거 자 보고 있는 거 맞지? 1, 마이너스 3 가보겠습니다. 요거 뭐 해달라고요? Y축 대칭 해주세요. 다 같이 말해주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 왜? Y축 대칭 했으니까 X 부호 바꿔주면 돼. 됐나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공부할 거야. 뭐가 있냐면요, 3,1을 이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칭할 건데 대칭할 게 없죠. 하나 남았어. 뭐 하냐면요, 원점 대칭합니다. 쌤, 원점은 점인데요. 점 대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이 점을 얘 기준으로 접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왜? 요렇게랑 요렇게지 않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와요. 외우는 것도 알려주고요. 원점 대칭이 뭐인지 설명해 줄 건데 일단 3, 1이 마3, 마1이 돼버렸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둘 다 뭐 바뀌었네. 그럼 이 느낌이야. 쌤은 뭐라고 했죠? X가 보였지 여기서. 그래서 뭐 바꿨어? 반대 문자. Y가 보였지. 뭐 바꿨어? 그럼 여기에 문자가 있습니까? 원점이라는 표현은 X랑 Y도 없잖아. 없으니까 둘 다 바꾸면 돼. 원점 대칭은 뭐 해달라고요? 둘 다 바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보통 이렇게도 표현해요. 누구랑 X축 대칭이랑 누구랑 Y축 대칭 더한 거랑 똑같아요. 왜?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바꾸라고 했지. 근데 X축 대칭은 뭐 바꾸는 거야? Y 부호. Y축 대칭은 X 부호. 그럼 이도 합치면 X도 바꾸고 Y도 바꾸는 거니까 똑같죠.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 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외워서 풀 거고요. 이게 왜 되는지는 쌤이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봅시다. 잘 봐. 여기에다가 순서쌍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저거 뭐라고 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X값과 Y값 이렇게 괄호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저 첫 번째 3A-5랑 여기 B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얘는 3A-5, B 플러스 1로 읽을 거고 앞에가 뭘 뜻한다고요? X를 뜻한다고 했고 뒤에가 뭐? Y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순서쌍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3B 더하기 5래. 근데 두 순서쌍, 두 좌표가 결과 서로 똑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X랑 X끼리 똑같은 거고 Y랑 Y끼리 똑같은 거야. 알겠죠? 봐봐 앞에 봐. 누구랑? X끼리 똑같은 거야.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1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넘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넘으면 플러스 5 4A는 4 약분하면 A는 1 다시 Y 좌표끼리 똑같대. 3B 플러스 5는 B 플러스 1 B 넘어가면 3B 빼기 B 2B 5 넘어오면 1 빼기 5 마이너스 약분하면 B는 마이너스 2 둘이 뭐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쌍끼리 같다는 표현은 그냥 둘이 x값, y값 똑같다. 이 표현입니다. 볼게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얘들아. 그럼 당연히 너네가 좌표를 못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천천히 가볼게. 의진이 이거 A 읽어줄 수 있어? 안 보이면 책 봐도 돼. 근데 뭐 좋아요. 경은이 그 다음 B. 여기 있어. 안 되면 따라가면 돼. 숫자를 X축이랑 Y축이랑 만났을 때 이 숫자들을 봐주면 되겠죠? 1,2 우리 아까 했었죠 얘들아? 왜? 0과 2 사이니까 1 모는 중에 한 칸이기 때문에 이노 C 좌우는 X축이라고 했고 우리 위아래는 Y축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칸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4,0까지. 그 다음에 승우 D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었고요. 지원이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그냥 딱 구하고 이제 보기 비교하면 돼요. 문제 뭐 물어봤어요? 바르게 나타나는 거. 좋습니다. D 4번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워줄 건데요. 이것도 솔직히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얘들아 점을 찍어보면 돼. 뭔 말이냐면은 방금 이게 얘들아 뭐라고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지. 아까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거 맞습니까? X축 위의 점? 그럼 이거 읽어줘. 뭐라고 읽을 거야? 3,0이죠. X축 위의 점은 누가 0이야? Y가 0이. 아까랑 똑같네. 뭐가? X축 대칭이니까 Y 보고 바꿨죠. X축 위의 점이니까 누가 0이야? Y가 0이야. 그러면 지금 이 누구? A-2, B 플러스 2가 이런 놈이라는 거야. 그럼 누가 0이겠어요? 그치? Y좌표 B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예요. 요거 준 거야. 됐어? 다시 A 플러스 3, 그 다음 점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3은 어디 위의 점이래? Y축 위의 점이래. 그치? 그럼 누가 0인 거야? X가 0이라는 거야. 됐어요? 누가 X 누구? A 더하기 3이 0. 그럼 B도 얼마? A는 얼마? 둘이 뭐 해달래? 아니 좌표 떠달래. A, B 마 3, 마이너스 2.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 정답률을 높인다. 이 문제를 맞추고 싶은 사람은요, 이 좌표를 정확하게 따세요. 정확하게 찍어. 쌤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찍는데 이 정확하게 찍는다는 게 아니라 뭐 자까지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한 칸, 두 칸을 그냥 세라는 거야. 그럼 쌤은 A라는 점을 어떻게 찍어주고 싶냐면요, 마이너스 1,2 어떻게 찍는 거야? 마이너스 1 한 칸, 1,2니까 위로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A를. 됐슈? 그럼 다시 B는 얼마야? 5,1이야. 5,2. 그럼 5,2는 어떻게 해? 5칸 찍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2래. 위로? 그럼 C 5, 마이너스 3. 방금 5, 가본 적 있잖아요. 5, 밑으로 3칸. 하나, 둘, 셋. 요렇게. 점을 대충 찍으면 얘들아 너네가 길이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잘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고요. 쌤은 이 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였고요. 여기 5였고 여기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고 2분의 1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밑변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밑변이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우리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절대값끼리 더해요.
절대값끼리 오. 그럼 그것보다 이리로 가볼게. 지금 우리가 1이랑 3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 얼마예요? 2칸 2죠? 이 어떻게 나온겨? 빼면 돼요.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어떻게 구하자고요? 5에서 마이너스를 빼. 6. 그게 아까 승우가 말한 절대값이 더한 거야. 근데 빼는 게 더 편해. 알겠죠? 그럼 다시 y값끼리 구해볼게요. 여기 얼마였죠? 위치? 2.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뭐 하라고? 큰 거에 작은 거 빼줘. 2 빼기 빼기 3. 2 빼기 빼기 3이니까 5. 그냥 5. 그럼 끝났네? 6, 5, 30. 그렇지. 선생님 근데 교과서 문제가 다르네요. 그래요? 네. 쌤 B랑? 네. 이거 쌤 거랑? 그래요? 아니 쌤 거 쌤 나는데. 그거 쌤이요? 네, 센 B. 쌤 B. 아, 센. 쌤 쌤이랑 할 거. 아, 그냥 센. 그 집에 있죠, 승우. 네. 인호도 예. 쌤을 새로 사야 돼요. 아니요, 쌤 뽑아줄 거야. 신입생들은 아예 없어. 기존 학생들은 옛날에 쓰던 거 갖고 오는 거고, 신입생들은 석현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예영쌤이랑 쌤 B 하잖아. 예영쌤이랑 또 칠겨. 아마도? 응. 그러면 이제 술마다 쌤이에요. 그렇죠. 요거 1학년 1학기 거 마무리하는 거죠, 쌤이랑. 시험 기간 이제 들어가니까. 요거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뭐라고 했죠, 아까 쌤이? 십자가 모양.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십자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쭉 읽어볼 건데 그냥 쓰자. X축, Y축. 뭐랍니까, 얘들아? 원점 어디에 있니? X축 위에 있니? 맞죠? Y축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X축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 1,5 어때요? 여기 몇 사분면이었죠? 마이너스 4,0 어디입니까? 이건 어디 위에 있어요? 2,3과 마이너스 2,3은 같은 사분면 위에 있다. 쌤이 말했죠? 같은 사분면은요, 같은 사분면은 부호가 똑같아야 돼. 부호가. 저거 어때, 부호가? 다르죠. 이제는 그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저 뭐 한 거야? 두 점 무슨 관계가 있죠? 원점. 원점 대칭한 거죠. 왜? 부호가 둘 다 바뀌었으니까. 됐어요? 5번이 답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0, 마이너스는 어디야? 여기지. 맞아? 지금 이거는 Y축 위에 있는 거. 얘는 여기 3사분면도 아니고 4사분면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 5번. 그 다음에 이런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호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좋아. 쌤이나 부등식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거 풀어줘. A, B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다는 건 둘이 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 있고. 두 번째, 쌤은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맞지? 얘랑 같은 경우가 뭐야? A가 B보다 작다. 맞아? 맞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맞는 말이야? A가 더 작대. 두 번째가 말이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밖에 안 돼요? 맞불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어떤 점이 마이너스 플러스래. 몇 사분면일까? 당장 못 해요. 맞지? 천천히 찍으면 돼요. 원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가고 싶다. 어디? 왼쪽. 플러스 해야 돼. 위로. 몇 사분면? 1, 2. 그래서 풀림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제2 4분면. 그렇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아까 반대로 푸는 거지, 얘들아? 3, 4분면. 위치 어딥니까? 그렇지, 여기. 원점 기준으로 왼쪽 밑으로. 그럼 A, B는 둘 다 뭐인 거야? 둘 다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누구랑 누구? A 플러스 B, A, B까지. 천천히 가볼게요. 마이너스랑 더해줘.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줘. 플러스. 그럼 이제 맞불이 어디 위에 점인지 파악하자는 거죠.
아까 해주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제2사분면. 안 어렵죠? 나왔다. 원점 대칭. 원점에는 x랑 y 문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해달라고 했어? 둘 다 부호 바꾸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잘 봐야 되나? 갑자기 두 점 나눠놓고서 원점 대칭.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까 쌤이 한 것처럼 a, b를 뭐 하면? 원점 대칭하면 얘가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알겠슈? 그럼 이거 원점 대칭해줘. 뭐라고 했어? 둘 다 부호 바꿔줘.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a, 끝.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a래. b가 마이너스 8이래. 둘이 빼달래. 플러스 13.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쌤이 알려준 개념은 아닌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좌표평면을 찍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점을 찍었었지. 맞습니까?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되나? 점을 찍잖아. 근데 이 점들이 계속 많이 찍히게 되면은 뭐로 바뀌냐면요, 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점들끼리 모여서 어떤 선이 만들어진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뭐 지금은 정확히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모양을 보고 너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이거 무슨 모양이냐? 이거 뭐냐 근데 이거? 이거 그냥 아니 그 문제 이거 그거 같은데, 그냥 물을 끓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왜 100도 때 물을 끓여? 그냥 100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여긴 다 안 그린 것 같고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물을 키우기 전 몇 도였어? 10도였어. 10도. 맞습니까? 근데 물을 점점 끓이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됐나요? 문제 정한 게 뭐예요? 지금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4분 후와 6분 후에 물의 온도의 차입니다. 4분 됐어요. 물 몇 도? 40도 읽어주면 돼. 4분일 때 40도. 6분은요? 6분은 70도. 그러면 온도의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70에서 40 빼면 30.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등산하는 거래. 그럼 딱 사이즈 왔다. 어디가 정상이요? 여기 정상 같죠, 여기? 그래서 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평지야? 어때, 그림이? 평지는 아니야? 약간 올라갔는데 책 보니까 약간 아닌, 그냥 평지로 가자 그냥. 평지 걷다가 올라가서 정상 찍었어.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A 구간은 지금 어디야? 좀 오르막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이랑 맞는 답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있어요 혹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번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Y가 높이야. 내려갔으니까 그 높이가 당연히 A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지 않고. 요거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 문제 뭐냐면요, 우리가 그 물을 집어 넣을 건데 물을 집어 넣었을 때 이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쌤이 조금 그 설명을 좀 더 추가해 줄게요. 봐봐. 얘는 지금 무슨 모양이야? 지금 이 모양이 약간 원기둥 모양은 아니죠? 어때? 여기까지 일정하다가 여기서부터 점점 벌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표현 해주고 싶냐면요, 원기둥 같은 건 밑에랑 위에랑 이 너비가 어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럼 이런 원기둥 같은 모양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얘는. 근데 어떤 모양들이 있냐면요,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어떤 거? 원뿔 같은 거. 이건 어때, 얘들아? 초반에 물을 똑같이 넣는 거야. 물에 일정한 양을 넣을 건데 초반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안 차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가 확 차지 않겠냐? 여긴 좁아지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은 아니야. 원기둥은.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주로 나오는 모양이 요거랑 1번 모양이랑 왜 이렇게 이상해? 잠깐만요. 1번 모양이랑 2번 모양이 있거든요. 왜 이래?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어떤 게 얘에 맞는 높이를 말하는 걸까? 1번과 2번 중에. 1번. 2번. 잘 봐요. 무슨 차이인지는 혹시 알겠어요? 봐봐. 똑같은 물을 집어넣고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높이가 어때?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 건 1번은 어때요? 높이가 처음부터 확 올라가 있죠. 근데 봐봐요. 그 다음부터는 1번은 높이가 확 올라갔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 근데 분홍색은 어때요? 초반에 높이가 적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높이가 확 올라가죠. 이 차이점을 좀 너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원기둥 모양은 1번과 2번 중에 누구다? 2번입니다. 그럼 1번은 뭐냐면요. 초반에 높이가 확 올라가고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 얘는 그 아이스크림 모양. 반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어때? 똑같은 물을 넣으면 높이가 확 높이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높이가 갑자기 면적 위가 커지기 때문에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이 차이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이 모양은요. 초반에 원기둥이었다가 모양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런 모양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합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기 보지 말고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알겠죠? 가보자. 어디까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어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볼게. 물을 넣으면 얘들아 이게 높이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뒤로 가면 높이가 좀 천천히 올라가겠죠. 왜? 밑에가 더 좁잖아. 통이. 위가 넓고. 이해 갔어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확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좀 천천히 올라가. 무슨 모양?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예요. 높이가 초반에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간다. 반대 모양은 이겁니다. 이 모양 뭐라고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올라가는 모양. 됐어요? 요거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바로 옆에 있네요. 2번.